않습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앞서 먼저 제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언론연합회 현재 회장을 맡고 계시죠? 저 전담방송 대표입니다. 우리 정혜태 우리 회장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했고 근데 잠깐 결정 얘기를 하자고. 네. 수산면도 오시라게. 선생님, 여기가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이번에 정책한다고 하니까 단골들은 좋아하는 거 따로 좀 기자분들과 자리를 하시기 때문에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시간이 굉장히 다른 일정이 바쁘니까 간단히 능력이 넓고만 간단히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잡고 오셔서 선배님이 다 모셔주세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담양, 장성, 영광, 한평을 지역으로 갖고 계신 우리 이계호 의원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우리 회원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본 클럽에 현재 고문을 맡고 계신 우리 양정기 복지 문화방송 대표님 오셨습니다. 본 클럽의 회장을 맡고 우리 신정욱 부회장이 뉴스쿨 NCTV입니다. 본 클럽의 우리 중소상공인 뉴스죠. 김성주 우리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한국뉴스채널의 박동복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헤라드 경기의 우리 서인주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남도메일의 우리 김남현 국장님. 호남메일의 우리 조선주 차장님. 우리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맘의 전향윤 대표님, 여성위원장입니다. 네. 호남도민일보의 우리 김태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시사회창의 송상교 본부장님. 본클럽의 자문위원장님 정수왕 대표님. 본클럽의 자문을 맡고 있죠. 손태원 우리 대표님. 반갑습니다. 전남 인터넷 신문의 서성영 우리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뉴스원의 이호정 대표님. 반갑습니다. 호남자치뉴스요 이원희 대표님. 네, 이원입니다. 클릭뉴스의 우리 박기철 대표님. 남도저널의 정현동 본부장님. 요즘 굉장히 활발히 활동 우리 정수정 우리 TV 정수정 대표님. 영광대. 전라일보의 우리 박혜선 본부장님. 네. 빠지신 분 없죠? 빠지면 선택을 저는 하게. 동클럽의 사무총장하고 김광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오신 분 계세요. 우리 김면수 우리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파크호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스포트 네. 그다음 우리 또 우리 신성희 회장님, 네, 광주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화이팅! 화이팅!
그다음에 어른들이 많으시네. 조성준 대장님 오셨습니다. 네. 네, 전 정신입장하고요. 그 부분은 예. 별도로 분리돼서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누기로 하고 예. 길이 길어지니까. 자, 그럼 선배 우리 분리하시죠 이제. 이제 여기서 저희 기자 간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리해서 기자 간담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간담회에서 우리 그 정희 대장이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 날씨가 차가운데 이렇게 멀리서도 또 가까운 데서 이렇게 또 찾아가시고 계시는데 오늘 그 특별하게 저희가 광주 전남 유력 정치인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지가 오늘 17번째인가?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간담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대담도 인터뷰도 직접 하고 있는데 가장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같이 함께 들었으면 참 좋을 만한 내용들이 오늘 있었습니다. 예.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평소에 이제 그 광주 전남에 우리 정치 보고를 하는데 어떤 정치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우리 민주당의 정치 의장이 아니구나. 오늘 전시장이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아깝긴 한데 오늘 저희가 이제 영상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거를 시청하면서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 저희가 이제 오늘자로 해서 민주당의 여러 이제 각 지역의 후보들 결정이 되고 전남만 좀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앞서 뭐 이거 성견지명은 아니지만 잠깐만요. 우리 주목 좀 해주세요. 아니 그 기자가 아닌 분들은 좀 어떻게 좀 사무총장 저기 좀 대통령이 좀 하지. 응? 아니 그 우리가 좀 여기는 중요한 얘기를 나와야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담양 장성 영공 한평은 지금 당선자 나와 계시지만 무난하게 이렇게 좀 그 민주당의 후보로서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이제 잔수공천이 되지 않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오늘 참 아무튼간에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약자들의 눈물도 닦아주고 우리 사회 복지에 대해서 또 갈등과 반목에 대해서 조정도 하고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인사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 예. 우리 정치 의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호남이 아마 호남의 자랑이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계 의원님 잠깐 그 인사 말씀 듣고 나서 그 질의응답을 저희가 몇 분 모시고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계셔도 돼요. 우리 유성수 전 도의원이 왔다가 인사드려요. 네, 우리 정인택 회장님과 또 함께하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정인택 회장님이 아주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얘기를 안 해도 될 만큼 이미 다 소방이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니까 또 지역에 내려오면 우리 호남 출신들이 정책위 의장을 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 의장이 못 오는 거냐? 왜 정책위원장이라고 않고 정책위원회 의장이거든요? 왜 의장이라고 한다냐?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또 정책위 의장이 뭐 하는 거냐? 중요한 일을 하냐? 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조금 소개 좀 할게요. 괜찮겠습니까? 예. 정책위원회가 하는 일은 당의 이제 당연히 정책을 총괄을 하고요. 정책 생산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법률 있죠. 국회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법안 처리 아닙니까? 법안 처리가 말하자면 이념에 맞냐 안 맞냐를 우리가 다 가립니다. 그럼 법안은 누구나 국회의원들이 다 발의를 하지만 우리가 다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이 법은 반드시 빨리 통과시키시오. 상임위별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 지침을 주는 거죠. 이 법은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전문위원들이 계속 밤새워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산 심사하죠. 정부 예산 심사. 국회가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심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정책위원회에서 협상을 합니다. 예, 협상. 이번 올해도 그렇게 했죠. 우리가 정책 예산은 우리가 다 썼어요. 그 덕분에 조금 제가 이실직고를 하면 우리 지역구 예산은 한 번씩 다 찔러 넣습니다. 그걸 쪽지 예산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 일도 이제 하고요. 선거가 이루어지면 선거 방송에 정책 방송하죠. 그걸 전부 우리가 당연히 총괄하겠죠. 그리고 정책을 생산을 해서 그 정책 중에 중요한 것을 모아서 공약으로 발표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전국 선거 때는 이제 공약을 10대 공약을 최종적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그걸 공고를 합니다. 공고. 이 모든 선거용 공보에 민주당의 10대 공약이 들어가는 거죠. 1, 2, 3, 4, 5, 10. 국민의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공약 중에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발표를 하죠.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이 뭘 하는구나 걸 아는 거죠. 이 민주당의 이제 각 당이 조직 선거를 조직하고 공천하고 하잖아요. 그건 지상제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상제를 하기 전에 뭘 합니까? 공중전을 먼저 해갖고 다 폭격해놓고 다 하잖아요. 그걸 바로 우리 정책위원회가 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이제 생산을 해서 그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저하고 같이 발표를 하고 또 뭐 국민들한테 뭐 필요한 공약이긴 하지만 당대표가 다 못하니까 또 원내대표나 다른 이제 당직자도 발표를 하고 공약 발표를 매일같이 합니다. 지금 일주일에 보통 화수목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많을 때는 월요일부터 합니다. 금주는 3번 했고 지난주도 3번 했는데 다음 주는 4개 합니다. 월요일 날은 반려계약 그렇죠? 반려동물 공약 발표를 하고요. 화요일 날은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많은 게 일정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화요일 날은 이 고금리 지금 사금융의 금리가 엄청 높잖아요. 그걸 금리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까지 무효화시키는 그 공약을 발표하려고 화요일 날. 그 다음에 수요일은 직장인들 4.5일 실시를 하면 일정한 정도 세제 혜택을 주는 기업이네. 그리고 우리가 근로소득세 내잖아요. 그걸 물가 연동제. 물가가 올라가면 근로소득세 공제를 좀 더 시켜줘야 좀 적게 내도록 해야죠. 물가가 올라갔는데도 똑같이 세금을 내면 쓰겠습니까? 그 월급쟁이들만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 연동제, 근로소득세 물가 연동제 이런 것을 모아서 직장인을 위한 이 행복한 삶 수직 상승이라는 이름으로 공약을 수요일날 발표합니다. 목요일 날은 소방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소방을 어떻게 장비를 보강을 하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고 이걸 금주에 지금 예정된 거고 다음 주에는 지금 중요한 공약이 이제 2개가 그 다음 주에 그렇고 그 다음 주에는 반도체 육성 공약을 해가고 또 종합 주가지수 5천 시대 그것도 우리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3월 10일까지 우리가 3월 10일 날 이제 10대 공약을 제출토록 돼 있거든요. 그때까지 지금까지 12개 했고 그때까지 한 12개를 더해서 한 28개 가지고 10개 골라서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일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인자 오는 길이거든요, 서울서. 그래서 일요일날 올라가가지고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조금 지역에 있다가 일요일날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역활동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정현택 회장께서 아마 단수공천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까지 누구든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저만 안 줄 수도 있겠죠. 죄송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위원회가 왜 정책
이 의장이라고 하냐면 위원장이 정책 이 의장 산하에 위원장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우선 각 정책을 조정하는 정조위원장이 1부터 7까지 7명이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야. 또 현역 국회의원이 우리 산하에 이 수석 부의장이 있고 상임 부의장이 있습니다. 그게 또 한 7명 됩니다. 그래서 저까지 국회의원이 16명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기구 중에 가장 큰 기구예요. 우리 정책위원회가. 또 각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위원들이 그 상당히 당뇨 중에서는 고위직인데 모든 상임위원회 2명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상임위원이니까 34명인 거예요. 거기다 또 총괄하는 사람까지 해서 전문위원이 4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전체 조직의 한 3분의 1이 우리 정책위원회고요. 예산 중에 또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그런 만큼 평상시는 가장 중요한 기구가 정책위원회고 싸움을 할 때는 원내대표가 제일 중요하고 선거를 할 때는 사무총장이 공천하니까 제일 중요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3명을 당 사명이라고 봅니다. 당을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선 좀 실력이 좀 있어야겠잖아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남 의원들이 잘 못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호남에서 나온 정책위 의장입니다. 그런 만큼 좋은 공약 많이 만들고 정책 많이 생산해서 이번 총선 똑같이 해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결국 호남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주언론연합은 뭐 제가 쭉 둘러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이 다 평소 제가 잘 아는 분들이네요. 그런 만큼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응원과 지지 또 지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승리로서 보답을 하고 우리 호남의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호남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호남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의원님이 반드시 그걸 단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해나는 사실은 아마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요. 민주언론연합에서 힘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호남의 정말 인물이시고 또 대한민국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론인으로서도 정말로 그 역할을 다해 주셔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방금 우리 노광배 시사 매거진의 노광배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질의응답은 간단하게 소속사 이름을 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혜련중장제 서인주 기자가 한 말씀 여쭤보지. 지역에 또 존경한 제 선생님이라고 날카로운 질문 피해가지 말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역에 관한 사항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우리 이기 의원님이 담양 강상 한평 영광이에요. 담양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양은 상당히 우리 광주에서 오면은 담양에서 올 때는 광주의 초입이고 대전면이 또 광주에서 담양을 오면 담양 초입이에요. 그런데 대전면 있지 않습니까? 대전면이 상당히 어떤 그 민생이 있냐면요. 한 60여 년간의 그린벨트로 인해서 상당히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담양권에 많은 면이 있지만은 특히 대전면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해주시고 또 다음 질문. 다른 지역적인 문제 떠나서 사무처장의 질의 내용이
자기 지역구에 대한 걸 찾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좀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그 지금 정치가 좀 혼돈성에 빠져 있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좀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 그 지난번에 저 청국장집에서 뵀을 때 그 공천 TF 단장을 맡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쟁이 3파전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농담이신지 모르지만 공천 TF 단장이니까 공천 룰이 불리하게 짜여져 있을 리가 있겠냐는 농담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민주당 내부의 그 공천과 관련해서 많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논란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쭉 민주당의 그 여러 가지 정책 시리즈 공약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표할 내용들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하고 이슈는 좀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정적으로 그 선거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었을 때 그것이 이슈인데 여러 가지 나열된 그 정책 공약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김포를 서울로 편입을 시키냐마는 이런 것들 큰 이슈로 이렇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번 그 총선에 임하면서 그야말로 가장 큰 이슈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시사일장 송영규 부장입니다. 그 앞전에 의원님하고 한번 통화를 해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실적 위주로 해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변화해서 실질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가 어느 담양이면 담양, 영감이 영감에다 기부를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향,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계획안들은 자체 그냥 시군에다가 넘기시는 건지 아니면 발의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이 기금이 조정이 됐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써야 됐다고 계획을 잡으신 게 있으신지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뉴스저널의 박성호 부입니다. 한국뉴스저널 동고.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당내 갈등도 심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각 여론조사 봐보면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비교했을 때 지금 역전 현상이 자꾸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어떤 강구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네 분 말씀하신 거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열 부장님 그린벨트 대책 마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 가가지고 그린벨트를 대폭 완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더라고요. 우리 지금 전 국토 면적의 0.38%가 그린벨트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총량제. 그래서 일부를 해제를 하면 다른 데서 이제 대체지를 추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했다. 국가 전략 산업을 할 때는 그 총량제에 상관없이 시행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래요. 담양 같은 경우에 대전면이 광주에 딱 붙어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대전면보다 한 발 더 떨어져 있는 데가 수북면인데 수북면은 그린벨트가 대전면보다 좀 적어요. 대전면은 모두가 그린벨트고. 그러니까 인구가 수북면은 계속 늘어나는데 대전면은 과거에는 많았는데 뭐 그대로 정체되는 거죠. 요즘 역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구가. 그처럼 그린벨트가 주는 지역 개발에 미치는 역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저는 그렇지만. 또 그린벨트가 갖고 있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제하자고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을 하는 노력 이걸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전면은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정도의 면적이 아니면 굳이 그린벨트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군이나 도에 저도 그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대전면이 고향이기 때문에 대전면에 제 땅이 좀 있는데 그린벨트가 아닌 것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모두 그린벨트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또 그린벨트하고는 뭔 인연이 있는지 우리 처갓집은 저기 광산 본향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갖고 있는 땅도 모두 그린벨트입니다. 단 한 편도 빼지 않고 이 말씀으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갖고 있는 마음 일단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항내 논란이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공청과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내 논란이 없어야 좋죠. 그러나 야당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또 잘못 비춰가지고 요즘 뭐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걸 만회하는 길, 뭐 지금부터라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당내 그 소통 공간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당 대표부터 이렇게 안고 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정책과 이슈가 구분돼야 된다. 뭐 저도 저쪽으로 동감이고요. 여당이 하고 있는 김포 편입 이건 정말로 나쁜 공약의 대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1,100만이에요. 그 옆에 경기도는 얼마입니까? 1,200만입니다. 서울 1,100만이 메가시티를 만들려는데 적다. 그래서 서울에 붙어 있는데 김포, 저기 부천, 예? 또 돌아서 시흥, 또 돌아가고 하남, 고양, 예? 이런 데를 전부 다 서울에 붙여가지고 500만을 더 붙인답니다. 그래서 1,600만을 만들고, 예? 그래가지고 서울에 메가시티를 완성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나라의 정책입니까? 아니 서울이 1,100만이 인구가 적다고 500만을 더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정말 나쁜 공약의 대표입니다. 편으로 예? 그러잖아요. 남녀를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 편이 아닌 남성들을 끌어오겠다는 그거라도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쁜 공약입니다. 책임 있는 정당은 그런 공약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않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않습니다. 공약도 지금 12개째 공약을 발표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공약을 발표해 나갑니다만 우리 그런 공약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공약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기준, 미래와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공약은 저출생 극복구.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 결혼하는 자녀에게 그 신혼부부에게 1억을 지원한다. 교리로 해서 지원을 하고 아이 하나를 낳으면 무이자로 둘을 낳으면 5천만 원을 깎아주고 셋을 낳으면 전액 면제를 한다. 이런 공약 대표적입니다. 뭐 몇 가지 쭉 저출생 극복 공약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슈를 극복하는 것, 그것은 책임으로 극복,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성기 국장님, 고향사랑 기부금 이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대표에서. 그래서 이교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실적 위주로 나가고 또 그게 뭐 특별하게 재원을 활용하는 활용처가 명확치 않는 그런 일반 재원화되고 이런 데 문제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디에다 써라는 것을 정확하게 법에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청소년 육성이나 또 장학금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데 쓰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가장 긴급한 복지 아주 어려운 지역민들을 지원하는 데서 이렇게 좀 딱 정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반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면 갖다가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막 쓰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목표가 뭐냐면 출향인들이 자기 고향에다 기부를 해요. 자기 고향이 아니어도 기부 가능합니다. 기부를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휴가 때 그 지역을 찾아가고, 우리가 물건을 사러 슈퍼마켓에 가가지고도 자기가 기부했던 지역에 농산물이 있으면 그걸 삽니다. 또 여름에 휴가가 되면 빈집 있는 뭐 위박을 그 지역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런 관심을 유발하는 그 관계 인구라고 법적으로 학술적으로 말하는데, 관계 인구를 늘려가자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이 제도가 목적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또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여당 힘이 있으니까 좀 더 잘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야당은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가서 설득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시끄럽습니다. 여당은 여당답게 자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야당은 그런 게 안 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시끄럽고 그런데 좀 시간이 가면 이게 좀 잠잠해질 겁니다. 근데 끝나면 그때 꼭 이제 우리도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먹었으니까 정책이고 이슈죠. 그런 걸 잘 이해해서 꼭 갖고 가고 만회하도록, 그래서 꼭 승리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나중에 감독에서 기사를 하시지 마세요. 그거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농담을 하면 빼야 되고. 대통령이 지금 선거 운동으로 다녔잖아요, 전국으로. 공약을 다. 날마다 지적을 예. 그걸 야당이. 아니 대통령이 그렇죠. 대통령이 예, 부산가세 불고. 예. 그거를 야당이 근데 그만 의원님, 어필을 해야 됩니다. 정책부장으로서 너무 바빠서 지역구 활동을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어쩌고 당에서 알아서 그쪽 예. 모든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지역에서 무방법이 식사를 그리고 상 받은 거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정책부장이 되게 중요하구나. 4년 종합에는 NGO가 마치. 의원님 이제 의원님 보시면 기자가 예쁘겠단 말이에요. 광고가 다 줄어가 해서 전부 다 깎거든요. 선거사항으로요.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전부 다 오늘 시세는 걷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